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창당을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작년 또 창당한 것처럼 당을 뚝딱 만든 것보다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서경석 목사가 뭐 하나 글을 올린 글을 제가 딴 데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2017년부터 정당을 만들어서 저런 배신자들은 안 되겠다, 새로운 우파 정당이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주장해왔고, 또 저런 배신자당이 하는 글을 보면서 정말 일말의 기대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창당하고 또 이 당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후퇴도 없었었죠. 하여튼 뭐 이제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작년에 뭐 감옥소도 갔다 오고 많이 당했고, 또 그쪽은 뭐 부정선거를 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부정선거가 없다고는 생각진 않아요. 5구 대선 때부터도 정말 그랬었고, 제가 최근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옛날 그 카페가 있어요. 그때 그 카페가 2017년 5월 11일인가 아마 이때쯤에부터 만들어진 카페인데, 거기에 좀 볼만한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 5구 대선 때 부정이 있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물론 뭐 물론 저 개인지도 그때 정말 너무나 황당했었고, 43,000표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우리의 주장은 받아지지 않고 우리가 받아온 것은 비난밖에 없었고 조롱과 멸시뿐이었었는데, 막상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선거를 그렇게 치르고 나니까 뭐 정강훈 목사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 때문에 많이 나가서 성토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당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겪고 나서 뭐 요번에는 창당하는 것이 작년이나 그전보다는 좀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경석 목사도 그런 걸 느꼈는지 글을 올렸는데, 사실 제가 뭐 서경석이가 올린 글을 보면서 그래 이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강훈 목사 측이 만든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당이 한번 대항한다고 하면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경석이가 그런 비난의 글을, 뭐 비난이랄까 뭐 하여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 창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정강훈 목사가 창당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인즉슨 국민의힘당이 주사파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 개발정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려고 하므로 강화문 애국 세력은 더 이상 주사파 정부와 이중대인 국민의힘을 좌지하지 않고 20대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 말은 제가 뭐 물론 그때 제가 유튜브를 봤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당으로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당은 문재인이 이중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의힘당하고 저는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이보다 더 센 거지. 우리는 후보를 내겠다라는 거지, 뭐 국민의힘당에 뭐 적당히 견제하겠다, 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강훈 목사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강훈 목사가 세력을 모아놓고 또 이런 짓을 할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이에 대해 폭발하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서경석이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정강훈 목사가 만든 당이 좀 제대로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답니다. 정강훈 목사의 국민혁명당이 대선에서 아무리 표를 가져가도 절대로 2% 이상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속단할 수 없죠. 언론들이 지금 미쳐갖고 자기네들이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킨 그 주역을 해서 자기네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엉뚱한 데 가서 헛짓하고 있으니까 이렇지 정말 언론들이 개가천선하면은 2%가 아니라 정말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는지도 모르죠. 이거는 속단할 수 없어요. 지금 다 지금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고 박 대통령 석방하라는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인간들이라 언론들이 띄워주지 않아서 이렇지. 작년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이중대 노릇을 했는데 하긴 뭘 했어. 하지도 못하게 지네들 꼭 발을 손발 다 묶었지. 서경석이는 작년 4월 9일날 우리 공화당 앞에 와갖고 한 개지랄 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워낙 우파가 참패해서 드러나지 않았고 금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아니 그러면 5구 대선 때 우리 공화당이 4만 3천 표 얻은 거 뭐 0점 몇 프로도 안 된다고 한 거 그거는 뭐 우리가 큰 승리를 이뤄갖고 지금까지 비난과 조롱을 들어왔었나? 참 아니 그때 뭐 유승민도 있었고 안철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만 비난하고 왜 우리만 조롱하고 비웃었나? 아니 그때서 태극기 세력들을 무서워했으니까 난리친 거 아니야. 금년 4.7일 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다시 문재인 이중된 노릇을 했지만 자유민주당이 뭐 하기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김대호씨 나왔다가 등록 안 하고 그다리 뒀지. 서울에서 그러고 뭐 무슨 오세훈 견제하는 누구 있었나? 아무도 없었지. 우리 공화당도 정말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후보를 안 냈지. 그리고 부산에서 정규재씨 혼자 나가서 낑낑댔지. 뭐 누가 나가서 뭐 자유민주당이라 해갖고 정규재씨 뭐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정말 너무 조용해서 난 정말 이상할 정도였는데 뭐 이중대 노릇 하기는 뭐래. 그나마 모기소리만 하게 정말 국민의 진당이 저러면 안 된다고 정규재씨만이라도 소리를 내준 것밖에 없지. 무슨 이중대 노릇을 누가 해서 하기는 정말 저는 사실 그때 고용주의 변호사든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 뒤에 또 정강훈 세력이라고 다 생각을 했으니까 누구라도 가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 도와줘서 참 정규대 씨의 그 외로움 투쟁은 정말 볼만했었죠. 네. 근데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이중대가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오죽하면 나섰겠어요. 오죽하면. 예? 예. 이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래 정강훈 목사도 제대로 창당을 해서 한번 욕을 먹어보시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먹었던 욕은 다 정강훈 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경석이처럼 국민혁명당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번 욕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욕을 정말 억울하게 먹어왔는지 당해보면 이제 알 거예요. 그렇지만 뭐 활동하는 사람들, 유튜버나 국민들이 이제 집회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태극기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뭐 정강훈 측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욕먹을 일도 없죠. 하여튼 그러니까 정강훈 측에 있는 사람들도 서경석 같은 사람들 욕을 먹어본다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한 욕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하지 말았어야 될 욕을 했다는 건지 알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박빙이 되면 국민혁명당이 가져가는 1, 2% 지지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야. 1, 2%가 무서우면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야. 5구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진당이 이 우파들을 1, 2%를 무시했냐고. 아니 1, 2%를 무서워했냐고. 좌파들만 눈치만 본 거 아니야. 중도니 뭐니 하면서 좌파에 가까운 그 사람들만 겁을 냈지. 우파가 뭐 1, 2% 되는지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1, 2% 무서워. 이거가 또 개무시하면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 하고 지금 나서서 소리 내는 거 아닌가요? 1, 2% 지지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당이 우리가 될 수 있나요? 국민의힘당은 탄핵 배신자들이고 이 나라 세력들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문재인 이중되고 나라를 권력을 잡아도 문재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려지
이 나라를 지켜갈 세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국민혁명당 때문에 좌파가 당선됩니다. 네. 좌파가 당선될는지 안 될는지 왜 포기를 해요? 왜 겁을 내? 그러면은 태국 국민들이 내는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무서우면. 국민의힘이 주사파의 이중대가 아니라 자기들이 주사파의 이중대가 됩니다. 예, 서경석이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중대라면 왜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좌파를 이겼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그 이중대가 돼서 그래도 이분만이라도 좀 뽑아주면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힘을 합쳐갖고 뽑아주면 뭔가 정신 차릴까 해서 뽑아줬더니 우파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잖아. 오세훈이 뭐 하는 거 있어요? 박원순이 한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 국민의힘당 지지하는 사람들 톡방에서 오세훈이가 당선되면 기대하는 거를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보고 정말 제가 코드숨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응? 겨우 이렇게 몇 년 동안 당해보고야 알았나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는 뭐 매번 유튜브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아쉬워요. 오구 대선만이라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어야 돼요. 그때에 홍준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때만이라도 국민들이 정신 차려갖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대로 표를 100만 표, 200만 표, 300만 표 몰아줬으면 지금 우리 정말 걱정 없어요. 한번 겪어낼 가정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정말 이게 지금 정강훈 목사도 당을 매년 만들고 서경석이도 또 뭐 이 사람이 뭐 대단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와갖고 또 이런 짓을 해서 제가 또 유튜브에 한번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앉아갖고 처지를 하고 앉아갖고 보이는 거는 광주밖에 없고 거기 가서 눈물 짜는 거 그런 거를 국민들이 봐야 하는 이런 한심한 꼴 뿐인데 무슨 이게 우파긴 우파예요. 이중대가 되지 말라고 뽑아냈는데 하는 짓은 여전히 이중대니까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독선 때문에 네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정강훈 목사의 독선. 네 우리가 모르는지만은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독선 때문에 태극기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배격 당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 별로 동의를 하질 않겠지만은 태극기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배격 당했습니다. 이거는 언론들이 그렇게 했지. 우리 공화당이 지켜온 이 태극기 집회를 정강훈 목사가 이어서 하게 됐는데 언론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거기 세력들이 문재인 쳐부치다 문재인 하는 꼬라지를 보고 끌어내리자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 거기에 그렇게 정권을 내주게 만든 좌파들 그렇게 정권을 내주게 만든 언론들 배신자들 이러니 태극기 세력들을 얼마나 겁을 냈겠어요. 뭐 우리 쪽에 있다가 정강훈 목사 쪽으로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끌어내자 했으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웠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배격당했다고? 배격을 당하게 언론들이 만들었지. 우리 공화당이 4년 동안 이렇게 있어도 지방에 가면 우리 공화당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태극 집회 모르는 사람도 많고 태극 집회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거 당연히 누가 이렇게 했는데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러니 정강훈 목사님도 한번 당해 보셔야죠. 태극 세력 뭐 그중에 대다수 우리 공화당이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 철저하게 배격 당한 이유가 어떠했는지 정강훈 목사님 측에서도 이제 이번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서경석도 그랬습니다. 정강훈 목사의 독선. 뭐 우리 공화당에서도 조원진 대표가 독선이니 독재를 하느니 엄청 욕을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뭐 제대로 되겠어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그쪽이나 저쪽이나 한국 사람들 똑같아요. 나가면 전부 다 씹어대고 끌어내리고 갉아버리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뭐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은 정강훈 목사가 뭐 하여튼 강하게 해서
제발 제대로 당을 이끌어 나가기를 저는 바라요. 그나마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네 나왔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이제 아시겠죠?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이게 우리 공화당이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뭐 당신네들 우리를 비난해왔던 그 이유예요.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었다고 그러니 뭐 우리 보고 뭐 지지율이 어떠니 오늘도 제가 단대하자가 어떤 한 유튜버 연결해갖고 하는데 그 인간도 정신 같은 게 마찬가지야. 우리가 세력이 없어? 여기도 얘기하잖아.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우리를 못 보듯이 했잖아. 극우라고 해가면서 이제 정강훈 목사 측도 극우라고 누구한테는 욕을 들을 텐데 뭐 저는 그렇게 많은 욕을 먹을 거라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욕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정강훈 측 사람들이고 그들만 조용한다면은 우리도 욕 그렇게 많이 먹을 거 아니니까 정말 뭐 중도라고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나와갖고 우리를 욕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욕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 아셔야 돼요.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국민의힘하고 이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지만은 국민의힘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왔으니까 이제 정강훈 목사 측에서 딱 이제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 우리를 욕을 안 할 테고 우리도 욕 안 먹을 되겠지.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진작에 그었어야 돼요. 진작에 태극기 세력들은 국민의 진당을 싹둑 잘라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공화당을 욕을 해가면서 이제 와서 이제 느꼈어요. 그나마도 정말 다행이에요.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했는데 이거는 서경석이 엄청난 착각이죠. 우리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뽑아줬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로 역시나였어요. 이번에 정강훈 목사가 또 정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은 국민혁명당을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제발 쳐다보지 마시고 정강훈 목사도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국민의힘당은 잘라버리세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진작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2017년도에 진작에 잘라버렸으면 그래서 태국 국민들이 제대로 뭉쳤으면 국민의 진당은 진작에 깨졌고 우리는 진짜 좌파들을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또 성경서 하는 말인데 합당할 정당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합당할 정당 정강훈 목사는 제발 합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걱정하고 있어요. 힘 모았다가 세력 모았다가 내년에 흐지부지 해갖고 여기 들어가서 싹싹 빌고 들어가게 될 것을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합당할 정당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할 것입니다. 제발 외면하세요. 국민의힘당은 태극기 세력하고 외면하시고 싹둑 잘라버리세요. 우리도 거기 기대하지 말고 정강훈 목사도 절대로 거기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정강훈 목사는 우리들 태극기 세력의 최소한의 자존심까지 다 뭉개버렸습니다. 서경석이가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서경석이는 정말 2017년도부터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탄핵이 되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고 김문수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 인간입니다. 2017년 3월 16일 정동교회에서 했던 짓은 제가 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 태극기 세력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경세라는 인간이 태극기 세력에 나왔다는 것이 나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정강훈 목사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강훈 목사는 꼴통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뭐 정강훈 목사야 뭐 목사니까 정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얼마든지 내세울 사람들은 있겠죠. 뭐 지난번에 제가 공자라는 민명하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거기에 오신 분이 정교모에 있는 분이 김경재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없으면 없지 차라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뭐 또 뿐만 아니고 고영일 변호사가 뭐 기독자유당인가 아직 거기에 당대표로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와서 하게 될지 하여튼 뭐 누구라도 내세우면 되죠. 뭐 뒤에 정강훈 목사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국민의힘이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개발 정신을 모른다는 주장도 정광훈 목사의 지독한 독설입니다. 이거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죠. 네, 정광훈 지지자들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국민의 진당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 정신을 조금이라도 존중을 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은 이런 짓은 안 하죠. 5.16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찾아가는 놈이 뭐 김기현이가 나중에 찾아갔나요? 5.18 전부 다 5.18들 찾아가고 비석을 닦고 울고불고 한 인간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요?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정신 있어요?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패대기 치고 좌파의 이중대가 돼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번에 36세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1위를 한 것은 분명히 충격입니다. 충격은 무슨 충격이에요. 나라가 개판 엉망진창 돼갖고 있는데 무슨 일이 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디나 다 무너져 갖고 있는데 어디에 뭐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한 개도 놀랄 거 없어요. 이준석 씨는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고 선거 부정은 없다고 하고 태극기 세력과도 손을 그은 후보여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뭐 당황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뭐 지금 뭐 개판인 상황에서. 그러나 이준석 효과는 긍정적인 면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가 꼰대당이 되었다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아니라 거기에 언론들이 미친듯이 조원진 대표를 내세웠으면, 조원진 대표를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띄워줬으면 국민의 진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오금에 지렸겠죠. 이준석 정도가 아니라 조원진 대표를 띄워줘 보세요. 진작에 나라가 제대로 된 거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가 꼰대당이 되었다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효과로서 광주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20%를 넘었습니다. 별로 지지율 이게 뭐 표로 연결될는지는 모르죠. 별로 이거 가지고 참 언론에서 뭐 이렇게 지지율 갖고 하는 거 저는 하나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20대 50대 유권자, 20대부터 50대 유권자들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정치권의 가감한 변화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이준석 지지를 통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것도 대단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언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뭐 정치에 관심 있었나요? 그나마 우리는 정말 이거 정말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저거 탄핵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뭐 정치인처럼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정치에 관심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언론이 씹어준 대로 그걸 그대로 믿고 있고 그러면서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길거리 나가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그들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당연하죠. 정치에 관심 없는데 그 뭐 우리가 나가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정말 나라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정치권의 가감한 변화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무슨 항상 변화는 어디나 원해요. 똑같이 나눠요. 우리가 밥을 맨날 먹어도 똑같은 밥이 아니라도 된장도 먹고 고깃국도 먹고 묵국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그러지 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돼서 먹어야 하니까 똑같은 걸 먹나요? 변화하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의사표현을 이준석 지지를 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조원진 후보를 통해서도 조원진 대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안 된다. 이 나라에 정말 5천년의 이 잘못된 것을 단칼에 끊어내자 하는 거는 조원진 대표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준석이야만 돼요? 뭐 이준석이 뭐가 대단하다고? 정말 보면은 이준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영화배우나 개그맨을 내세우면 딱 좋을 것 같아. 이 나라 수준에는. 말만 잘하면 다예요? 참. 물론 조원진 대표가 말을 잘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정신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이준석 뭐가 있어요? 쥐뿔도 모르는 게 나와서 나불거리기만 하지. 국민은 쉽게 변화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사실 뭐 다들 말은 쉽게 해요. 변화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변하지 않아도 몰라.
변화가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아 그랬네 이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뭐 어떤 다른 데 좀 관심이 있어서 하다가 거기서도 이런 마인드 어떤 이렇게 마케팅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팔레트 법칙이라고 80대 20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관심이 있는 20%와 관심이 없는 80%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이 관심 있는 20% 중에서도 또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80대 20으로 또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80%는 또 그러기도 하거든요. 또 그러는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0.1%라고 그랬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으로 0.1%의 그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0.9%는 그걸 좀 알아봐. 이게 뭐지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99%는 뭔지 모르고 멀뚱멀뚱 하다가 어느 날 지나오는 날 세상이 바뀌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은 변화를 원한다고 해도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이 뒤집어졌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가치는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는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가치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국민은 쉽게 변화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 지도자들이나 책임 있는 당원은 무턱대고 변화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가치는 지켜야 된다고. 가치. 그렇지만 국민의힘당은 가치를 저버렸어요.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양심도 저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되면 대선 후보 단일화를 잘 해낼지도 염려스러워할 것입니다. 뭐 제가 생각할 바는 아니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가 되지 않아도 이미 큰일을 했습니다. 이 후보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고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무슨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가치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양심은 더더욱 없어요. 갈수록 양심은 없어요. 이준석과 나경원이가 뭐 박 대통령 3일 요구하지 않겠다? 인간이 아니죠. 나경원은 계속 그래요. 그 스탠스로 가세요. 2016년 11월 14일 트럼프 당선자한테 박 대통령은 내처제한다고 달려간 그때처럼 꼭 그런 스탠스를 지키세요. 나경원이가 자기 딸 때문에 찔찔 짜는 꼬라지를 보면서 정말 저 여자가 양심이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즘 말하는 인간들 진정 자기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되는지 양심을 좀 가져보라고요. 우리는 이준석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선거 부정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선거 부정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네 이거는 저는 공감하지 않아요.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탄핵이 아닌데 억지 탄핵이고 사기 탄핵인데 어떻게 이게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었다고 해서 입장이 다르고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었다고 해서 이준석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이런 거 모르고 부정선거도 뭐 이거는 제가 조금 그렇지만은 탄핵에 대해서 이거를 이준석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되면 그럼 탄핵을 묻고 가자, 덮고 가자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모든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이 잘못된 탄핵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걸 덮고 가자고? 그 배신자들이 그냥 저들은 저지랄 해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자고? 탄핵을 덮고 가자고? 말이 안 되지. 우린 그렇게 못하지. 우파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정도의 입장 차이는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이따위로 해갖고 내년도 불안하게 만든 게 이런 거를 입장 차이를 개의치 말아야 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하자고 2017년도에 우리가 했는데 그걸 개무시한 꼬라지가 지금 이 꼬라지가 아니에요.
선거 보정 문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선거 참관인이 철저하게 감시하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고 그럼 말을 했어야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데 왜 말을 안 해? 어느 국회의원 하나가 지금 말을 하냐고. 이준석이 싸가지 없이 말을 했잖아. 어느 국회의원은 해.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안 되겠다 해갖고 정강훈 목사가 창당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의 말을 대변해줄 정당이 없다. 저것들은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들자 했다가 작년에 완전히 선거 전략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작년에 우리 공화당이나 정말 국민의 진당을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진당하고 다른 세력들을 뽑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뽑아준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지. 탄핵 문제는 정권을 되찾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로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죠. 석방하라는 얘기도 못하는데 지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탄핵 없어도 그거 다 묻고 가도 됐어. 우리가 정권 찾았어. 탄핵은 지나간 거야. 덮어버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싸워왔고 이제 정강훈 목사가 당을 만드니까 서경석이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뭐 서경석이가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진당이 붙어있는 인간들이 이제 좀 겁을 낸다는 거죠. 저는 정강훈 목사뿐만 아니라 더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뭐 그만한 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당을 더 만들어갖고 국민의 진당을 위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문제는 반 김정은, 친 대한민국, 한미 동맹 지지, 북한 인권 문제 규탄, 자유시장 경제, 소득주도 성장 비판, 탈원전 비판, 노동의 유연성, 친기업, 포퓰리즘 반대.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 아닌가? 여기서 국민의힘당이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안 했잖아. 국민들만 나가서 이것 때문에 난리치고 소가리하고 잠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당이 뭘 했냐고. 다 지금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지. 국민의힘당이 여기서 뭘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니 저 당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너무나 차이나지. 이걸 안 하니까 문제는 이중대가 되는 거고 문제는 이중대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 왜 국민들만 나와갖고 밤잠을 못 자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됐잖아. 국민의힘당이 이걸 듣냐고. 이게 극우들이 하는 거라며. 태극기 세력들이 부르짖는 거라며. 안 하잖아. 우리 애국 우파는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많지! 성경석 같은 놈 때문에. 우리는 20, 30대 젊은 층과 중도로부터 외면당했고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20, 30대 젊은 층과 중도 별로 관심 없어요. 정치에 관심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반성해야 된다 이거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선거 때가 되니까 어떻게든 뭐 지지율 조사하니까 그랬지 대체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지지를 안 한다고 해서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별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컨설을 치고 이 사람들만 움직이면 되지. 아니 뭐 전화를 하든 뭘 돌리든 아무 상관없는 뭐 시골이나 할매들한테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젊은 애들한테 돌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대답을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환영받지 못한 거는 국가의 가치를 저버린 것. 여기 서경석이가 말한 반 김정은, 친 대한민국, 한미 동맹 저지, 북한 인권 문제 규탄, 자유시장 경제, 소득주도 성장 비판, 탈원전, 노동의 유연성, 친기업, 포퓰리즘 반대,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신, 국민의 양심 빠졌어요. 우리는 이 점을 이준석 효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뭐 하기는 뭘 확인해요.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고 언론이 진짜 쟤들 탄핵을 묶고 가려고 한번 개지를 하는 거지 무슨.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의힘이 웬 학대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당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시켜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이거는 뭐 역사 이래 이거는 있어 온 말이기 때문에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조용히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진당을 끌어내야 되고 저건 하루라도 빨리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싸워왔고 또 우리 공화당만 목소리 내서는 안 되니까 정말 다른 단체든 정당을 만들어서 한번 싸워달라 이렇게 한 것이 뭐 제 개인적으로 저는 원하는 바였어요. 예. 국민의힘에 그래도 뭐 이제 성형수 하는 거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읽을 필요가 없고 등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식의 꼴통식 표현은 피하고 중도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고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우아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네. 뭐 저는 별로 이 말은 공감하진 않아요. 물론 문제는 간첩이다. 식의 꼴통식 표현, 저는 이걸 꼴통식 표현을 하고 하진 않고 이거 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소위 중도니 또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듣기 싫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죠. 중도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별로 상관없어요. 다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게 뭐지? 하는 것 뿐이에요. 뭐 우리가 이거를 뭐 최소한 저는 우리가 이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그것이 개인 삶에 어떤 변화가 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자기한테 오는 거죠. 부동산 문제라든가 정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요. 조사를 하지 않아요. 정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 보세요.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많아요. 법치가 무너졌는데 개인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없어요. 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나오지도 않아. 다 숨겨요.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한강에서 그렇게 죽은 아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며칠 전에 또 군대에서 한 여군이 자살을 했어요. 덮어버려요.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모든 게 뭔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런 일이 이제 개인 삶에 일어난 거예요. 만일에 이게 그전 정권이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였으면 좌파들이 이걸 그만뒀겠어요. 난리 쳤겠죠. 지네가 정권 잡으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법치가 무너진 거죠. 정치에 관심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되면 지난번에 제가 아는 사람도 그 한강에 가서 그 젊은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꽃다발이 있고 하는데 가서 그분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대통령 탄핵 때 당신은 뭐 했냐. 당신들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관심 없던 그런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반포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먹고 살기 좋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아파트 뭐 몇 억대 10억대 넘어가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산층 이상이에요. 이제야 좀 느꼈어요. 응? 자기 문제가 되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권은 미국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뭐 평론에서 유튜브에서 나오긴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미국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속이려고 하는 짓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파들도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고 중도를 향해 다가가려고 애렸습니다. 저는 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있네. 우리만 극단적인 인식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인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을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이게 극단적인 짓 아닌가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나와서 하는 거죠. 극단적인 인식이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정말 저는 이 5천년 역사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어 놓고 극단적인 인식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탄핵을 묻고 가자고? 덮고 가자고? 아무 일 없이? 그리고 저런 인간들은 수많은 수십만의 국민들이 나와서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내 몰라라 니들 맘대로 해라 이러면서 지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라고요 이게? 극단적인 인식이라니 이게 문제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국민의힘당이 저 모양이지.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고요. 저것들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 선거에서 정말 전부 다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지를 했다가 부정선거니 뭐니 하루도 국회의원이 들어주는 없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정강훈 목사가 또 만들었는데 제발 정강훈 목사님은 제발 정당 제대로 꾸려서 하세요. 흐지부지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정당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해달라고 자기 전화번호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당은 하루 더 깨보셔야 되고 정강훈 목사랑 하는 사람들은 부탁이 근데 제발 정당 꾸려서 하세요. 이제 정당이라고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또 거기서 얼마나 수많은 분란과 우여곡절이 있게 될는지 당해보셔야 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강훈 목사나 그 지지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정당 만들어서 꼭 지켜나가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국민의힘당은 끌어내리는데 그래서 우파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는데 같이 하시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정강훈 목사가 세력 모아놓고 뒤로 앞으로 국민의힘당하고 뒷거래 하는 거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조하지만은 항장수 소장의 혁명 20일이나 정강훈 목사가 만든 국민혁명당 참 혁명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혁명하는 기분으로 혁명하는 자세로 각오로 꼭 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셋 우파 정당들이 태극기 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경선을 하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깨우치고 해서 국민의힘당하고 마지막으로 경선하는 거죠. 안 되면 최후의 1선까지 해보는 거죠. 국민의힘당은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저걸 깨부시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최후의 결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당을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끝나지 아니면 5년을 끝나지 그게 또 10년이 될지 아니면 정말 좌파들이 20년 30년 하도록 할지 그것은 당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정강훈 목사한테 책임이 큽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당을 꾸려왔는지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 행사처럼 해왔고 또 당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일은 비난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정규재 씨나 고영주 변호사가 저렇게 또 나가 떨어진 것처럼 또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4년 동안 또 해왔으니까 그때 정강훈 목사님은 우리랑 같이 합치면 좋죠. 그러나 저는 감히 합치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정말 우리가 때가 되면 그때 황정수 대표든 국민혁명당이든 또 우리 공화당이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말 어떻게 할지를 정말 진지하게 해본다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서
국민의 침당도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당장 뭐 6월 11일 저 국민의 침당의 당대표를 뽑고 나면 그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정광훈 목사가 제가 또 말하기 전에 정광훈 목사가 당을 만들었는데 30일 날 우리 공화당 보고 조은재 대표 보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국민의힘당에 왜 들어가려고 하지 않냐, 왜 노력하지 않냐 이렇게 방송을 했던 프리덤 뉴스의 이상노 씨는 창피한 줄 알아야죠. 사실 저도 뭐 불쑥불쑥 막 하고 싶다는 막 말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고 저희 미천한 거 가지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상노 씨는 뭐 언론생활 해오셨으니까 매일 방송을 하는데 제가 그때 방송을 보면서도 참 쓸데없는 방송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정광훈 목사가 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상노 씨가 한 말은 정말 부질없는 잡소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네. 우리 공화당을 뭐 0.1%도 안 되고 뭐 당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너 국민의 침당하고 뭐 합치라고 그랬나 아니면 없어지라고 그랬나 그만두라고 그랬나 그랬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뭐 정광훈 목사가 당을 만든 거는 또 꽤 칭찬하고 정말 분노한 거는 이 사람이 또 이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전화해갖고 며칠 전에 젊은 지도한테 전화를 해서 야 큰일 났다. 우파 정당이 없으니까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데 참 나이값 좀 하세요. 아니면 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당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응?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말한 분 정광훈 목사 측에 가갖고 한번 해보세요. 응? 거기 가서 한번 자리 차지해갖고 한번 해보시라고. 쫓겨나지 말고. 응? 참. 제가 2017년에 보낸 메시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응? 뭐 방송 중에 우리 공화당도 뭐 합치고 뭐 이런 얘기는 한 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한 거는 있지만은 참 말은 조심해야죠. 응? 저도 뭐 불쑥불쑥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뭐 정제를 하려고 노력하죠. 뭐 자기가 전문 유튜브라고 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남은 비난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당에 한마디라도 좀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런 말은 할 줄 모르고 매일매일 앉아가고 하는 일이 비난이야. 비난 일색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 나이 값 좀 하세요. 응? 하여튼 정광훈 목사가 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심상치가 않은 것 같으니 서경석이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태극기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좀 깨닫게 되겠죠. 하여튼 서로 이제 당을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잘 꾸려가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또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건 연합하시고 최소한 국민의 진당보다는 뭐 태극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은 얘기할 게 많겠죠.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양보를 하고 뭐 아무려면 국민의 진당 인간들처럼 우리가 욕심을 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진당을 깨부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혼을 가진 정신을 가진 그런 우파의 리더를 뽑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